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게 두려우신 분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19살에 한 어린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심각한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는 대인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길가에 100명의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보는 것. 물을 뽑았으면 무생채라도 해야겠죠. 남자는 용기를 내서 100명의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어요. 단 한 명의 여자만 빼고요.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던 그 여자도 차후에 연락이 두절됐죠. 프로젝트 실패. 이보다 더 완벽한 실패가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이 남자는 차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괴감에 빠져서 더 대인공포증이 심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대인공포증을 극복하고 엄청난 성공을 이뤄냅니다. 거절당한 사람에게 복수라도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차후에 심리학자가 되었고, 심리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창시자 엘버트 앨리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거절하는 것도 불편해하고요. 심지어는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내 곁을 떠나가?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던가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날 거야. 이런 심리가 있어서 애초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런 심리적 증상의 원인은 다양한데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와 어울리기에는 가치가 없다. 혹은 인간은 이기적이며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관계의 가치는 부질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신념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관계 신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가까워질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대인관계를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념을 고찰해보는 게 먼저겠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100명의 여성에게 거절당한 그 심리학자. 그 심리학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거절당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날 웃음거리로 생각할 거야. 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야 돼. 머리 만지고? 등등의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거절당하기 전에 나나 거절당한 후에 나는 단지 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람은 상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 안 좋은 상황,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마치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라고 혼자 상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상황들은 대부분 그림자입니다. 부풀려진 생각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가 단지 나를 신경 쓸 뿐이에요. 처음에 100명에게 거절당한 그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던 여성들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잠들었을까요? 90% 이상은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던 것 뿐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두려움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사람 간의 관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남은 남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탁할 권리가 있듯이 남은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가시미 이치로는 타인은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각자의 땅에 뿌리를 받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지 원래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죠. 혹시 집착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의 거리를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다른 경험을 통해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온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어찌됐든 나에게 당연한 일이 상대방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대화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격을 두지 않고 하나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면서 무조건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기대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상대의 생각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대화 없이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고 혼자 상처받지 마세요. 조금은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부정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바꿔보자.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남은 남이다. 마지막으로 100명에게 까였던 그 심리학자를 기억하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상대가 거절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절한 이유를 물으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자라는 건강한 두 나무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